예,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중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그 다음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30페이지고요. 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5%, 중소기업은 20% 세액공제가 됩니다. 중견기업 10%고요. 이렇게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중소기업 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부분입니다.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이 3.8%인데 요것보다 큰 경우에 또 그리고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같거나 크다라고 하면,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조금이라도 증가했다라고 하면 앞에 세액공제 부분에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20% 세액공제해주는 중소기업 특례 제도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 세액공제입니다. 해당 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같거나 커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의 5%,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20%입니다. 세액공제해 줍니다. 자, 전환일 다음 연도 종료일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공제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이자 상당 가산액은 배제합니다. 원래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추징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고용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전부 다 삭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우리 최근 세액공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세액공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 법인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내국 법인입니다. 자, 호텔, 여관, 그 다음에 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액공제액은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됩니다. 증가했다라고 하면 증가한 인원을 분석을 합니다. 청년 등에 해당되는 사람과 청년 외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등에 대한 사람들 중에 수도권 내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이고 중견기업 800만 원, 중소기업 110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줍니다. 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 등의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500만 원을 공제를 해 줍니다. 자, 중견기업 900만 원, 중소기업은 1300만 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등에 대한 고용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세액 공제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명당 공제가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기간보다 증가했는데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세액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견기업은 450만 원이고요.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는 700만 원, 수도권 밖은 77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냐, 청년 외 상시 근로자냐, 요 구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을 의미하는데 다음의 자는 제외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합니다. 다만 계약에 연속된 갱신으로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 제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제외하는데 단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1개월간 그러니까 60시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로 보는데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한 명당 0.5명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0.75명으로 인정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될 때는 상시 근로자에
원칙은 제외지만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더라도 0.5명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법인세법상 임원은 제외합니다. 자,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직계 좀비속,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잘 판단하셔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휴직자는 그러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느냐라는 건데, 예규가 나온 걸로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 판단 사항이다라는 부분은 인정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안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예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건데, 신규 근로자가 입사한 월 근무 일수가 적어서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급여가 워낙 작아서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하니까 세액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들 가입된 것로 확인이 되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자, 급여, 그러니까 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는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휴직자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사실은 없지만 4대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납부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포함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근거가 바로 뒤에 앞에서 살펴봤던 예규에 근거해서 제가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포함이 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청년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상시 근로자가 증가했느냐 여부에서 청년 근로자와 청년 외 근로자로 구분해서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고용정대세액공제가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병역 기간은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람을 제외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이런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거죠.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 등에서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단시간 근로자 무조건 제외입니다. 그죠? 무조건 제외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월 60시간 이상일 때는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렇지만 청년 등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은 청년 등에 포함을 해줍니다. 장애인, 상위자 이런 사람들도 청년 등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 두 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지만, 자, 15세 이상 29세 이하라고 하는 나이 기준의 청년에서는 제외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분에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로 따집니다. 매월 말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계산해서 평균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 중에 1개월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자 한 명은 0.5명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5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에 직전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겁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요거는 창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조문을 찾아보면 법인 전환 전에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때 있던 상시 근로자 수하고
법인에 있던 상시 근로자 수하고 비교해서 따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정대세액공제 어떻게 되냐? 본점 따로 지점 따로 갈 거냐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점과 지점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건 뭐 당연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당초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지만 근로계약에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에 들어갑니다. 물론 인원수 계산할 때 0.5명 내지 0.75명이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 직전 월까지 상시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시 근로자와 관련해서 다 구분했고 고용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증가한 세액 공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세액 공제 받은 과세 연도와 다음 과세 연도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1년간 추가해 줍니다. 자, 당해 연도에 고용이 증가했고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그 다음 연도에 또 한 번 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기본 2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3년 동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해줍니다. 자, 2년간 고용 감소 시에 세액 공제 추징합니다. 고용이 감소하면 앞에서 세액 공제 받았던 거 추징합니다. 추징할 때 추가 납부세액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자 상당 가산액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도표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 부분입니다. 자, 2018년도에 17년도에 비해서 한 명이 늘었죠. 그래서 한 명 세액 공제 받았습니다. 청년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 받았고요. 20년도는 18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 18년도에 1차 공제를 했고요. 자, 2차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추가 공제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자, 20년도는 18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3차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적용된 인원 한 사람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최대 3,300만 원, 청년이 기준입니다. 3,300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년도에 와갖고 또 보면 19년도에 18년도 대비해서 한 명이 늘었죠. 그래서 19년 대비 1차 공제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20년도는 19년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대비 2차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21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21년도에는 19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19년도 대비 3차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3,300만 원 최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19년도 세액 공제 금액 총액은 어떻게 되느냐? 18년도 2차분하고 19년도 1차분하고 합쳐서 2,200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대비해서 한 명 늘었죠. 한 명에 대해서 20년도에 대한 1차분 공제가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1년도에는 20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도 대비 2차 공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20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도에는 18년도에 대한 3차분, 19년도에 대한 2차분, 20년도에 대한 1차분 전부 다 합쳐서 3,300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1년도도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고용이 유지됐을 때 추가 세액 공제해 준다라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추가 세액 공제가 별도로 또 이루어진다라는 건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자,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정대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때 고용만 감소하지 않으면 엄청난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다음 해에 다시 증가하게 되면 세액 공제 되느냐라는 겁니다.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나면 감소한 기준, 그해 기준하고 따져갖고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 적용해 줍니다. 뭘 잘못 이해하셔갖고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줍니다. 기업 유형이 중소기업에서 규모 등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않으면 그러니까 추가 공제 기간이 달라지느냐라는 건데, 중소기업 때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고용만 감소하지 않으면 그냥 3년 동안 계속 적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 세액 공제 배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추가 공제를 해 주는데, 고용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용정대 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조문을 보실 때 이 최초로라는 단어, 최초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3차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했죠. 3차일 때 1차 적용받는 연도를 최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최초가 1차 공제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1차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배제합니다. 감소한 연도부터 배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증가하더라도 아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공제해 주는데 두 번째 연도에 감소를 해버리면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 모두 다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연도에 고용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위에는 전체가 감소를 한 거고요. 밑에는 전체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비해서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부분만 추징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청년이 4명 감소인데 전체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청년 외가 4명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부분만, 다른 청년 외는 늘어났기 때문에 청년 부분만 추징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복잡한 이유는 우리가 고용정대세액 공제를 청년과 비청년으로 구분해 갖고 지금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잡해졌습니다. 자, 요 부분을 우리 표로 한번 살펴보시면, 고용유지 추가세액 공제 적용 방법이라고 해서 수도권 내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했고요. 고용 감소로 추징세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추징세액이 나오냐 안 나오냐, 추가 공제 되냐 안 되냐, 그 부분만 따집니다. 추징세액은 제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직원이 상시 근로자가 1명 늘었습니다. 18년도에 18년도 세액 공제 관련해서 1명 늘었습니다. 그러면 1차 세액 공제가 이루어졌겠죠. 자, 19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19년도에는 최초니까 18년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죠.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가 들어갔습니다. 2차 추가 공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20년도는 최초가 언제 거죠? 18년도입니다. 자, 18년도 대비 6명 대비 5명이니까 줄었죠. 줄었기 때문에 추가 공제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적용을 안 해주겠다. 이때부터 적용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19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9년도는 18년도 대비 17년도에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1명 세액 공제 적용했습니다. 근데 20년도에 와서 보니까 5명입니다. 19년도 대비 5명 감소했죠. 추가 공제 안 됩니다. 배제됐고요. 21년도에 19년도 대비 9명입니다.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감소한 연도부터 아예 배제되기 때문에 이건 배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년도는 고용이 감소했죠. 감소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21년도에 추가 공제 자체가 안 되겠죠. 그죠? 자체가 안 됩니다. 불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고용이 감소했다가 다시 4명 늘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 4명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표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청년만 감소했을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년도 세액공제 관련해서 17년도 대비 청년이 1명 늘었습니다. 청년이 1명 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명이 아니고 4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명이 늘었습니다. 2명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1명 증가하고 2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청년 1명, 청년 외가 1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청년 외 세액공제와 청년 세액공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19년도는 18년도 대비해서 청년이 1명 늘어났고요. 그죠? 전체가 2명 늘어났습니다. 똑같은 구조죠. 그래서 청년 외에 그 다음에 청년 추가 공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20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최초 공제
받은 연도 18년도 대비해서 봐야 됩니다. 자, 18년도 대비해서 전체가 3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1명 감소했죠. 그죠? 마이너스 1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이 1명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3명 늘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죠? 그러니까 청년 외가 4명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만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 외는 적용하고 청년만 배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9년도를 세액공제로 가보면 19년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18년도 대비해서 직원이 전체가 2명 늘었죠. 2명 늘었고요. 자, 19년도 대비해서 청년이 1명 늘었습니다. 그죠?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 외 세액공제하고 청년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20년도로 들어오면 최초 공제가 19년도 최초 공제니까 8명에서 9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플러스 1명이고요. 자, 청년이 2명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2명이죠. 자, 이 이야기는 청년이 2명 감소하면서 청년 외가 3명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명 늘어났기 때문에 청년 외는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겠지만 청년은 배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년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19년도 대비해서 청년이 3명, 2명에서 3명이니까 플러스 1명입니다. 자, 8명에서 10명이죠. 그래서 플러스 2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가 3명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이 이미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한 연도부터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청년은 배제가 되고요. 청년 외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청년 외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 인원수가 어떻게 되죠? 자, 청년은 2명 감소했고 전체가 1명 늘어났죠. 그래서 1명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청년 외에 대해서. 자, 엄격하게 따지면 청년이 2명 감소했고 전체 근로자는 청년 외에는 3명이 늘어났습니다. 3명이 늘어났지만 이 세액 공제 한도는 전체 근로자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청년이 제로에서 3명 늘었고요. 자, 전체가 늘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세액 공제가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추가 공제는 그러니까 청년 외 부분에 대한 것만 추가 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에서 21년도 기준에는 전체가 1명 늘었고요. 청년이 3명 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년 3명 늘면서 일반 상시 근로자는 2명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만 세액공제 1명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시 근로자를 청년과 청년 외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고용감소 추가 납부세액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소 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 고용이 감소했을 때 추징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도 표로 보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자, 사례를 들어서 보면 자, 당해 연도 세액공제 계산 시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의 규정이 우리가 29세 이하인 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월 말 기준으로 29세 이하인 사람을 다 찾습니다. 찾아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29세 이하 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29세를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20년도에 청년을 1명 뽑았습니다. 7월 달에 1명 뽑아서 총 6명이 됐습니다. 그죠? 1명 뽑아서 누적으로 6명입니다. 그런데 21년도 1월 달에 청년이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30세를 초과했다라는 겁니다. 30세를 초과하게 되면 21년도에는 청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청년 외가 1명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신규로 개업을 했고 창업을 했고 직원
29세인 직원 한 사람만 딱 뽑았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20년도에는 청년은 0.5명이고요. 비청년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0.5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년으로 0.5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1년도에 들어오면 청년은 제로가 되고요. 비청년이 1명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청년 외가 1명 늘어납니다. 그래서 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는 0.5명이 청년이 감소했고 일반이 청년 외가 1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0.5명이 증가한 게 됩니다. 21년도에는 직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외가 1명 늘어나는 걸로 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자, 그 고용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추징세액 계산할 때는 자, 앞에서 보시면 요 규정을 그대로 추징세액 쪽에서도 적용을 한다라고 보면 고용이 분명히 감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초과됨으로 인해서 청년이 감소해 버렸죠. 감소함으로 인해서 청년에서 20년도에 세액공제 받았던 거를 추가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21년도에 30세가 1월 달부터 30세가 초과된다 하더라도 청년을 계산할 때는 자, 7월 1일부터 청년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1년도도 7월 1일부터 청년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봄으로 인해서 20년도도 0.5명, 21년도도 청년 0.5명. 그래서 변동 없다. 그래서 감소된 인원이 없다. 추징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청년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초과됨으로 인해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감소 부분을 계산할 때는 한 번 청년이었던 직원은 계속 청년으로 봐주고 계산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받은 과세 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해서 쭉 법 조문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읽어보시면 천천히 하나하나 용어를 따져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읽으시면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냥 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례를 한번 보면요. 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근로자의 감소하는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죠? 더 크게 감소했을 때 추가 납부세액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19년도에 청년 외가 7명이었고요. 청년이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이었는데 20년도에 자, 청년이 3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외가 3명 증가했고요. 청년이 5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8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0년도의 세액공제는 청년 외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년 외에는 700만 원, 청년에 대해서는 1,100만 원에서 총 7,6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20년도 대비해서 그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가 3명 감소를 했는데 청년이 4명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은 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1명이 증가를 해서 감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 부분만 추징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년이 4명 감소하고 일반이 1명 증가했다는 얘기는 청년 4명 중에 그러니까 청년 외 근로자로 대체된 부분이 있죠. 그 대체된 부분에 대한 차액만 추징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청년 부분으로 전부 추징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21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년도에 18명보다 3명 감소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해서 자, 4명 중에 3명, 그죠? 4명 중에 3명, 즉 1명에 대해서 1명이 늘어났죠. 1명이 늘어난 부분, 청년이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한 명은 청년 외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 외가 당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면 세액공제 700만 원을 받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만 원에서 700만 원 차이 부분만 추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 청년은 완전히 감소했기 때문에 1,100만 원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700만 원만큼 추징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추징합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자, 이 용어 자체도 읽어보시면 많이 헷갈리긴 합니다. 자, 산식 나와 있습니다. 산식은 보시고요. 자, 사례를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청년 외 19년도에 7명, 3명에서 10명이고요. 20년도 똑같습니다. 조건은. 그래서 총 7,6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자, 21년도에 갔는데 전체 1명 늘어났습니다. 증가는 했습니다. 증가는 했는데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거죠. 청년만 감소했다. 청년은 감소했는데 전체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소한 청년이 청년 외로 대체됐다라는 거죠. 그럼 그 차액 부분에 대한 부분만 추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액은 이렇게 됩니다. 자, 21년 상시 근로자 수가 20년에 19명보다 1명 증가했으나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20년도에 비해서 1명 감소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청년 감소분과 청년 외 증가분의 차액을 추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 1,100만 원과 700만 원의 차이 400만 원을 추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초과 2년 내에 감소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문장 읽어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산식 나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보면, 자, 18년도에 19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7,600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도에는 고용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한 번 더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자, 21년도에 세액 공제, 고용 관련해서 변동 사항은 21년도에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가 19년도죠. 그래서 19년도 대비해서 인원수를 보니까 청년 외가 1명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청년이 4명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명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전체가 3명 감소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세액공제 보시면 1차 세액공제, 19년도 세액공제 7,600, 20년도 2차 세액공제 최초보다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세액공제 7,600 또 해줍니다. 자, 2번 7,600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세액 감소했다라는 거죠. 21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19년도에 비해서 3명 감소했기 때문에 4명 중에 3명에 대해서는, 그죠? 한 명에 대해서는 청년이 감소하면서 청년 외가 늘어났다. 그래서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1,100만 원을 추징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자, 공제 횟수가 되겠습니다. 공제 횟수는, 자, 19년도에 공제했고요. 20년도에 추가 공제 받았죠. 2번 받았습니다. 그죠? 청년 외도 받았고 청년도 받았습니다. 2번 받았기 때문에 횟수를 2번 해서 추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2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제 횟수가 나오는데 공제 횟수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1번 아니면 2번이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세액을 추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밖의 경우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18년도, 19년도 내용 똑같습니다. 20년도까지 내용 똑같습니다. 21년도에 보니까 전체가 늘어났습니다. 전체가 늘어났는데 청년은 19년도 대비해서 1명이 감소했습니다. 청년 외가 2명 늘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추징되는 부분은 청년 부분만 추징하면 됩니다. 그런데 감소한 인원이 청년 외로 대체된 부분이죠. 그 차액 부분만 추징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19년도, 20년도 똑같이 7,600씩 2번 공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액 부분만 추징합니다. 2번에 걸쳐서 800만 원 추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최저한세 때문에 세액공제 금액이 2월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2월 공제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이월을 시켰는데 나중에 고용이 감소해서 추징될 때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 사례에 지금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보시면 20년도에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청년 2명, 일반 근로자 2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1,100만 원에 2명, 700만 원에 2명에서 3,600만 원 세액공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저한세 적용 때문에 2천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결국에 1,600만 원만큼 세액공제 받았다라는 거죠. 1,600만 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21년도에 와서 고용을 따져보니까 청년 2명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상시 근로자가 2명 감소했다. 청년이 2명 감소했는데 전체가 2명 감소했다는 얘기는 비청년은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청년만 감소됐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추징세액은 얼마입니까? 청년에 대해서 1,100만 원 2명이니까 2,200만 원이 추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징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3,600만 원 세액공제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600만 원 세액공제되고 이월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2,200만 원을 이월된 금액에서 감소시킬 거냐? 아니면 공제받은 부분을 추가 납부하고 나머지 정리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자, 요게 예규에서 추징세액은 실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먼저 추징한 후에 남은 잔액을 2월 세액공제액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적용을 해보면 2020년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1,600만 원이죠. 실제 적용받은 금액이. 자, 1,600만 원이고 추징세액 2,600입니다. 그러면 먼저 납부해야 되는 금액 1,600만 원을 법인세 신고할 때 납부하라라는 겁니다. 21년도 법인세 신고할 때. 그리고 미달 추징되는 금액 있죠. 추징액에 미달하는 금액 2,200만 원 중에 1,600만 원 뺀 금액 800만 원이 작습니다. 그 작은 금액은 2월 세액에서 감소시킵니다. 1,800에서 800만 원을 줄입니다. 그럼 1,000만 원 남죠.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1년 2월 세액 공제액 적용할 때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공제를 하면 된다. 이런 순서대로 적용을 해달라고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표현해서 여기다가 기록해서 납부해달라는 거고요. 자, 20년 추가 납부세액 계산의 예외입니다. 20년도는 우리 코로나19가 처음 시작이 된 연도이기도 하고 처음 시작되면서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자, 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후관리는 이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받은 거, 이전 사업연도라고 하면 19년도, 18년도 세액공제 받은 겁니다. 자, 그때 세액공제 받은 거에 대해서 20년 12월 31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 공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추가 공제 배제하고요. 추가 납부 규정을 적용합니다. 적용하는데 다만 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추가 납부 규정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납부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납부를 뺀 나머지는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1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후관리는 이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받은 내국법인이 21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의 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사업연도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최초 공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2년간 추가 세액공제 적용하고요.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추가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감소한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 계산의 배제 의미를 보면 자, 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청년으로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원래 5명에서 6명에서 1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19, 20년도 전체 비교해 보니까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죠. 추가 공제해 줍니다. 근데 5명에서 6명에서 1명 신청했는데 자, 19년도에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했고요. 20년도에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 배제했습니다.
21년도에 들어와서는 추가 공제 배제됩니다. 감소한 연도부터 배제가 된다. 추가 공제 18년도 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해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늘었죠. 늘었기 때문에 추가 공제는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18년도 분에 대해서는 배제하지만 추가 납부도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고용이 감소했으면 원래 추가 납부해야 되는데 20년도에 대해서는 통으로 배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청년 상시 근로자 수 관련해서 18년도에 다시 한번 보면 자, 19년도에 공제했고요. 20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18년도 대비해서 5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죠? 1명이 줄었죠. 그러면 18년도 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 배제하고 추가 납부 배제합니다. 그런데 5명입니다. 그죠? 5명. 16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도하고 21년도에 우리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 그 이전에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조금 복잡합니다. 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복잡해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21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20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예규입니다. 자, 최저한세 농특세 적용이 되고요. 미공제세액 10년간 2월 공제됩니다. 다른 세액 감면, 투자세액 공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중복 적용됩니다. 다만 창업 감면 고용 증가로 인한 추가 감면분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 서식이 있는데, 자, 요 검토 서식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설명드릴 때 그때 함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